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면 2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이 받게 되는 급여 명세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재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개혁안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국민연금은 개혁을 빨리 해야만 청년 세대들한테 짐을 덜어지고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개혁하지 않고 편안하게 기금을 파먹으면서 기성세대가 죽고 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후손들은 피눈물을 쏟게 됩니다. 정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2022년도 조세 부담률이 23.8%입니다. 전체 세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윤석열 정부 때 약간 저 감세 정책이 있었고 몇 년간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또 가렴주구 정권이 들어선다면 엄청나게 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세금 공화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또 함께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32%입니다. 보통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30%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담률 플러스 4대 보험 관련된 준조세까지 포함된 국민의 고통 지수가 되겠습니다. 32%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때 그 감세나 아니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내려가다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29%, 29.8%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는.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 이때는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만 또 이것도 시한폭탄처럼 나중에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렴지구를 횡행하는 집단이 이런 정책을 손본다면 엄청나게 우리는요, 앞으로 모든 기금들이 지금 고갈나게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났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2028년도에 고갈날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기금도 앞으로 건전성이 무지하게 해치돼 갔고요. 해치게 됨으로써 그런 일반 그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직 관계 그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보험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배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확대시키다 보니까 고용보험 기금은 날로 그 기금 건전성을 훼손당해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수가 있고요. 사학연금도 기금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금들이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국민 부담률은 앞으로 40%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청년의 월급여 500만 원을 받는 청년 30대 초반이라고 가정하게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벌고 얼마를 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명세서 현재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급하고 기타 수당들 다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초과 수당이라든가 야근 수당이라든가 모두 다 포함시켜서 5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득세는요, 기본적으로 간이세법에 의해서 뗍니다. 33만 5,470원을 떼고요. 지방소득세 10% 33만 5,440원을 또 떼겠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9%니까 22만 5천 원. 그것도 절반을 지원받습니다. 사업장으로부터 22만 5천 원 떼고요. 건강보험료 7.09% 떼니까 17만 7,250원 뗍니다. 장기요양보험료 2만 2,950원 떼고요. 고용보험료도 꽤 많이 뗍니다. 4만 5천 원을 떼다 보니까 공제액계가 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인 지급액이 4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제율이 16.8%가 됩니다. 100을 벌어도 16.8%는 무조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나간 금액 다음에 차인 지급액 416만 원 가지고서 각종 대출금이나 생활비 이 정도 쓰다 보면은요. 비록 500만 원을 벌더라도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연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다음에 각종 개혁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각종 요율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20년 후에 급여 명세서를 한번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매년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요, 20년 후에 이 청년은 903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로 119만 원, 120만 원 정도를 떼죠. 지방소득세도 112만 원 정도를 떼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그대로 변화가 없다면 4.5%, 40만 6천 원 떼고요. 건강보험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2만 원, 장기요양보험료 4만 1천 원, 고용보험료 14만 원 정도 떼고요. 그리고 공제액계로 222만 원을 떼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68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율이나 요율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나 소득세는요, 세율이 바뀌지 않아도 기본급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제액계는 그 예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공제율이 24.6%가 됩니다. 그러니 자, 이번에는요, 국민연금 미개혁으로 인해서 각종 기금들도 미개혁으로 인해서 그 각종 요율이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20년 뒤에 이 청년은 903만 원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고갈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 32%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것도 16%는 사업장에 부담하니까 16%를 뗀다면 144만 원을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2028년도에 기금이 고갈되니까 당연히 20년 후에는 엄청나게 떼겠죠. 매년 4% 인상한다면 70만 원 정도 떼고요. 장기 요양보험료는 극히 더 많이 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 인상한다면 2.2% 뗄 수가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 떼겠죠. 고용보험료도 기금 고갈이 예상되니까 4% 뗀다면 3.4%, 30만 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청년이 20년 후에 받게 된다면은요, 공제액계는 무려 397만 원입니다. 그러니 차인 지급액은 50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 903만 원을 받았는데 공제율이 44%입니다. 44% 떼고 남는 돈 가지고 또다시 뭐 각종 생활비니 뭐 또 세금들도 많이 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뭐 유류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도 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무료 공제율이 44%거든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이북이 나와 있거든요. 수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천 원 투자해서 하셔갖고 수천만 원 얻는 것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의 절세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그대로 또 20년 후가 아니라 40년 후까지 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급여는 오르겠죠. 1,79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율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7만 원 떼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43만 원을 떼게 됩니다. 물론 소득세율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소득세도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이제 완전히 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노인들 인구가 더 많습니다. 40년 후라면요. 계략적으로 노인 그 수령하는 그 노령연금 수급자는요 1,7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는 1,200만 명도 안 됩니다. 이러니 역전 현상이 일어나니까 연금보험료는 22% 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44%. 이것도 자영업자는 44% 떼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그나마 50% 지원받아서 22% 뗀다면 394만 원 떼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17% 뗀다면 300만 원 떼야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 10% 뗀다면 179만 원 떼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료 7.4%라면 132만 원 떼니까 1,794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액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지급액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갖고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미래 가치 3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40년 뒤니까 30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대로 간다면 우리 청년들은 공제율이 83.2%가 됩니다. 이러니 우리 청년들이 지옥 속에서 신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옥 속에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제 시뮬레이션이 다소 과장될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글쎄요, 더 물가 상승이 오른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그 4대 보험뿐만이 아니고요.
소득세마저도 각종 세금마저도 무조건 걷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벌겠죠.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 배급 사회로 가고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 없는 낙원이 있죠. 그 다음에 고용이 무조건 100% 되는 실업 없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모조리 굶주리고 통제받고 억압받고 살게 되는 그러한 미래에 우리나라에서 살게 우리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현명한 어르신, 현명한 국민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러한 정치인들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정당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는 정당과 정치인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됩니다. 현명해져야만 정치인이나 정당들도 꼼짝 못하고 여러분 발밑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보다 아주 수준 떨어지는 시정 잡배한테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국민으로 거듭나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 청년 세대한테 이러한 짐을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로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죄악이다 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개혁도 확실하게 하고요. 재반 기금의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의료 쇼핑 같은 거 무조건 배제하고요. 각종 무슨 고용기금에서 실업기금 내는 것도 완전히 근로자 위주로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